어, 혹시 열쇠를 어디 뒀는지 깜빡 잊거나 아니면 분명 아는 이름인데 입가에서만 이렇게 맴돌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그럼요. 누구나 겪는 일이죠. 이런 기억의 실수가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왜 때때로 이렇게 실패하는지 그 원리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하버드 대학교의 데니엘 섹터 교수, 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시죠. 이분의 책 기억의 7가지 죄입니다. 맞아요. 이 책에서는 기억의 오류를 상당히 흥미롭게 7가지 죄악으로 분류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결함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뇌작동 방식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화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 7가지 기억의 실수가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일상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섹터 교수는 기억의 오류를 크게 2가지 범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필요한 정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생략의 죄, sins of omission.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빠뜨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잘못된 정보를 기억하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거. 이걸 위반의 죄, sins of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략의 죄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가 일시성, transience라고 하셨죠. 이건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그냥 자연스럽게 희미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래된 추억 떠올려 보면 세세한 부분은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뭐랄까 모든 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뇌가 좀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두 번째는 부주의, absent mindedness. 이건 진짜 너무 흔한데요? 네, 정말 그렇죠. 방금 열쇠 어디 뒀는지 아니면 뭐 마트 주차장에서 차 어디 세웠는지 깜빡하는 거요. 혹시 당신도 뭐 다른 생각하다가 아니면 여러 일 동시에 하다가 중요한 약속이나 정보를 그냥 흘려버린 경험 없으신가요? 이게 바로 부주의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뇌가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딱 기울이지 않으면 정보가 애초에 제대로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입력 단계의 문제군요. 자, 그럼 생략해줄 세 번째는 차단, 부워킹. 이건 정보가 머릿속에 있기는 한데 딱 막혀서 안 나오는 상태. 네. 혀끝에서 맴돈다는 표현이 정말 딱 맞죠? 그거 진짜 답답하잖아요. 아는 사람 이름인데 생각이 안 날 때. 당신도 이런 순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요. 그건 정보가 아예 사라진 게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그 정보로 가는 길이 딱 막힌 상태,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있기는 있는데 잘못된 기억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좀 괴롭히는 기억들도 문제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두 번째 범주, 위반의 죄들입니다. 이제 잘못된 기억 혹은 좀 문제적인 기억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착각 또는 오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기억 자체는 있는데 그 정보의 출처나 시간, 장소 같은 맥락을 잘못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꿈에서 겪은 일을 실제 경험으로 착각한다거나 아니면 A라는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B한테 들었다고 기억하는 경우죠. 심지어 어떤 실험에서는요, 관련 없는 단어 목록을 쭉 보여주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면 목록에 없던 연관 단어, 예를 들어 실이나 옷감 같은 단어를 보고 바늘이라는 단어도 봤다고 아주 강하게 확신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와, 그건 좀 무서운데요? 기억이 그렇게 쉽게 왜곡될 수 있다니. 네, 그렇죠. 두 번째 위반의 죄는 암시성, suggestibility입니다. 이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질문이나 정보 혹은 암시 때문에 기억이 왜곡되거나 심지어는 아예 없던 기억이 만들어지는 현상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이건 방금 말씀하신 착각, 미스 애트리뷰션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착각은 내 안에서 출처를 헷갈리는 느낌이라면 암시성은 외부의 영향으로 기억 자체가 바뀌거나 심어진다는? 뭐 예를 들면 유도 질문 같은 거에 영향을 받는 건가요? 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외부의 영향력,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정에서 목격자 증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그 증언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라는 학자의 유명한 거짓 기억 실험도 그렇고
예전에 1995년에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사건 때도 초기 목격자 진술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염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유도 질문 하나로 기억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자, 그럼 다음은 뭔가요? 세 번째는 편향입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당신의 감정 상태나 믿음,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같은 것들이 과거의 기억을 이렇게 불들이는 현상이에요. 아, 현재가 과거를 바꾼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으면 과거에 그 사람이랑 분명히 좋았던 추억이 있었을 텐데 그것마저도 뭔가 좀 부정적으로 다시 해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자신의 과거 행동을 실제보다 더 좋게, 더 긍정적으로 기억하려는 경향도 이 편향의 일부고요. 와, 듣고 보니까 현재의 내가 과거의 기억을 계속 재편집하고 있다는 거네요? 꽤 놀라운데요, 이거?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죄악은 지속성, persistence입니다. 이건 좀 반대 경우인데요. 잊고 싶은 기억인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괴로운 경우죠. 네, 뭐 트라우마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창피했던 기억, 심지어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노래 한 구절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 그 노래에 따라 부르는 거요. 그것도 죄악이었군요. 네, 원치 않는데 계속 떠오른다면 일종의 지속성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7가지 죄악들이 단순히 내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래,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 기억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어떤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섹스터 교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런 죄악들이 역설적이게도 과거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데는 오히려 유리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적응의 산물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어떻게 유리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시성,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자잘한 정보들을 다 잊게 해주니까 뇌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아하, 하긴 모든 걸 다 기억하면 머리가 터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편향 같은 경우는 현재의 내 모습, 자아상을 좀 긍정적으로 유지하게 도와주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식으로 기능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나쁜 결함이 아니라 때로는 꼭 필요한 기능이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좀 과하거나 잘못 발현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뭐랄까 일종의 진화적인 트레이드 오프 같은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특성들이 너무 과해지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맥락에서 나타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당신의 기억이라는 게 과거를 있는 그대로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뭔가요? 현재 당신의 관점, 감정, 믿음에 따라서 끊임없이 다시 쓰이고 재구성되는 이야기와 같다는 거죠. 네, 오늘 데니엘 섹터의 기억의 7가지 죄를 통해서 우리 기억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때로는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일시성, 부조의, 차단, 그리고 착각, 암시성, 편향, 마지막으로 지속성까지. 이 7가지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기억 시스템의 본질적인 일부라는 사실, 저는 이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가지 죄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세상을 인식하고 또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리는 방식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억을 너무 절대적으로 믿기보다는 그 불안전성을 좀 인지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아마도 자신의 기억을 조금 더 겸허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내 기억만 믿을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 같은 걸로 교차 확인하는 습관, 이런 걸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이렇게 외구의 암시나 현재의 편향에 생각보다 쉽게 영향을 받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억들, 특히 아주 강한 감정에 얽혀있는 그런 기억들을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리고 만약 그 기억의 진실성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면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지 방송 들으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